안녕하세요. 청사녀입니다.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. 건폐율, 용적률, DSR 등 단어만 봐도 머리가 아파옵니다.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위해 이런 개념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. 오늘은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건폐율입니다. 건폐율은 건설 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. 단어만 어렵지 실제 개념은 정말 쉬운데요.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땅이 그림에서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파란색 형태의 건물을 지었다고 해봅시다. 그림 A를 보면 녹색으로 칠해진 땅을 파란색 건물이 전부 뒤덮고 있는데요. 이런 경우 건폐율은 100%가 됩니다. 그림 B를 보면 절반만 덮고 있는데 이런 경우 50%가 되는 거고요. 건폐율은 건축물이 땅을 얼마나 덮고 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저층이든 고층이든 건폐율이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건폐율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개발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며 쾌적성이 떨어지게 됩니다. 난개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의 구룡성체의 경우 건폐율이 거의 100%에 가까운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구룡성체가 채광, 통풍, 위생면에 있어서 최악의 거주 환경을 보였다는 점에 있어서 적절한 건폐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용적률입니다. 건물에 있는 모든 바닥의 넓이를 다 더한 것을 연면적이라고 하는데요. 이 연면적과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대지의 면적과의 비율입니다. A 그림에서 보면 녹색으로 표시된 대지 면적과 1층짜리 건물의 모든 바닥 면적, 즉 연면적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. 이런 경우 용적률은 100%입니다. C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? 녹색으로 표시된 대지 면적이 800이라고 했을 때 파란색 건물의 바닥 면적은 100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. 이 건물은 8층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연면적은 100에 8을 곱해서 800입니다. 따라서 용적률은 A의 경우처럼 100%가 됩니다. 이번에는 용적률을 좀 높여볼까요? 이번 그림을 보면 대지의 면적이 800이라고 했을 때 건물의 바닥 면적이 400인 경우입니다. 4층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건물의 총 연면적은 1600이며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용적률은 200%가 나옵니다. 용적률은 건폐율과 해당 건물의 지상 층수를 알게 되면 계산이 쉽게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. 건폐율의 건물 층수를 곱하면 용적률이 계산되는 방법입니다. 방금 보신 그림 2에서 건폐율은 50%입니다. 건물의 층수는 4층이죠. 둘을 곱하면 용적률이 200%임을 알 수 있습니다.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이 비율을 국가에서 통제하기 때문입니다. 1종이냐, 2종이냐, 3종이냐에 따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일반 분양 숫자가 차이가 날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또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사업성을 판별하는 지표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. 40년이 넘은 아파트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별로인 경우 재건축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. 내가 살 집을 고를 때도 참고해야 하는 지표입니다. 용적률과 건폐율은 도시개발 밀도의 평가 척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경우 닭장이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고 이런 경우 일조권이나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이 매우 낮으며 바로 옆 건물의 일조권을 무시하고 건물을 올려도 불법이 아니므로 해당 구역의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주변에 비어있는 땅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